이번 시간에는 소독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 출제되는 곳이 바로 이 소독의 정의 및 분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의 정의 및 분류에서 소독의 정의와 소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소독의 정의 및 소독과 관련된 용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소독의 정의를 보면 질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병원 미생물의 감염력을 없애는 행위를 갖다가 소독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독과 관련 용어로는 우리가 멸균, 살균, 소독, 방부라는 용어가 있죠. 자, 그러면 소독에 관련된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균이라고 하는 건 미생물을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멸균과는 달리 내열성 포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방부는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약물로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과 관련 용어 중에서 멸균, 소독, 살균, 방부에 대한 용어와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특히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의 제거, 소독은 아포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이해하는데 편할 것입니다. 살균은 미생물을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제거하는 것이고 멸균과는 달리 내열성 포자는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죠. 이어서 소독의 작용 원리인 소독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균의 작용 원리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단백질 변성 및 응고작용을 한다라는 거 챙겨두셔야 됩니다. 균체 내 단백질의 변성과 응고작용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 균체 내 단백질 응고작용에는 석탄산, 승홍, 크레졸, 알코올, 생석회, 포르말린 등이 사용되고 균체 내 효소 불활성화 작용에는 석탄산, 알코올, 중금속염, 역성 비누 등이 쓰이고 균체의 가수분해 작용에는 강알칼리성, 강산, 중금속염이 쓰인다는 것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산화작용을 줄 수가 있는데 영양물질과 노폐물의 선택적 투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원형진 객추를 통한 미생물체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활성산소의 산호작용에 의한 살균을 말합니다. 과산화수소, 과망간산 칼슘, 오존, 염소 및 그 유도체가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의 세포 내에 침습하여 아주 낮은 농도에서 조효소 및 특이활성 분자들의 활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투과성의 저해 및 타물질의 접촉을 방해함으로써 세포벽의 상해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섯 번째로 탈소작용을 줄 수가 있고 알코올, 식염, 설탕, 포르말린 등이 있습니다. 중금속염 형성에는 수몽, 질산염, 머큐로크롬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독의 작용 원리에는 첫 번째 단백질의 변성 및 응고작용, 산화작용, 기량작용, 계면활성제, 다섯 번째로 탈수작용, 여섯 번째로 중금속염의 형성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약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소독약의 구비조건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미량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살균력이 강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안전성이 있고 용해성이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이 편리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침투력이 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냄새가 강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물품의 부식이나 표백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소독약의 구비 조건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소독약의 크기입니다. 소독약의 가장 큰 것이 멸균이겠죠. 그 다음이 살균, 그 다음에 소독, 방부순일 것입니다. 소독약의 크기를 나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독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온도와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속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는 작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는 온도, 수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소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약품에 따라 밀폐하여 냉함수에 보관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라벨이 더러워지지 않게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소독할 물건의 성질과 특성에 유의하여 적당한 소독약과 소독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소독약을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거할 미생물의 종류와 멸균, 살균 또는 소독의 목적과 방법 및 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실행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 소독법의 분류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법에는 자연소독법과 물리적 소독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소독법에는 태양광선, 한냉, 희석이 있고 물리적 소독법에는 건열멸균법, 습열멸균법, 무가열처리법,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건열멸균법에는 화염멸균법과 건열멸균법, 소각소독법이 있고 습열멸균법에는 자비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 유통증기멸균법, 저온소독법, 초고온 순간멸균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가열처리법에는 자외선멸균법과 초음파멸균법, 전류 및 방사선멸균법이 있고 네 번째로 화학적 소독법에는 알코올, 포르말데히드, 양이온, 계면활성제, 페놀화합물, 과산화수소, 크레졸, 역성비누, 약용비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독법의 분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 되고 특히 자연소독법에는 태양광선, 한냉, 희석이 있다는 것과 물리적 소독법에는 종류가 건열, 습열, 무가열처리, 화학적 소독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독법의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나열했고요. 후에 소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콕 집어 출제 핵심만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 농도 계산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석탄산 계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석탄산 계수 구하는 공식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용액량분의 용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희석액분의 소독액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는 것 석탄산 계수 공식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석탄산 계수는 페놀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페놀 계수가 클수록 살균력이 강하고 계수가 1000이라면 페놀과 같은 살균력을 가진다는 사실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에 우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앞에서도 온도, 수분, 시간이라고 했었죠. 자, 이 세 가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미생물 및 아포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멸균, 2번 소독, 3번 방부, 4번 정균. 자, 우리 멸균을 갖다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했었죠. 그럼 답은 1번에 1번이라는 거 일단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우리 소독은 뭐라고 했었죠? 아포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아포가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정지하는 약물로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의 정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의 성장이나 대사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아포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이니까 멸균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을 정지시키는 소독 방법은 1번 희석, 2번 방부, 3번 정균, 4번 여과.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발육을 정지시키는 소독 방법을 갖다 우리가 방부라고 했었죠. 방부란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부라고 했었죠. 그 2번의 답은 2번 방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독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생물 총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